과 밸런스 치료의 혁명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KPC라는 것을. 내용이 이제 보아야 믿을 수 있는 내용이라서 좀 중요한 이슈로 준비를 했고요. 시간이 촉박하니 기독교 선교단체인 이제 누가 의사회에서 저도 아무 대가 없이 배웠고 이제 같이 책을 쓰면서 에비던스를 쌓고 있는 그런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KPC 치료는 이제 KPC 치료 뿐만 아니고 펑셔널 하이드 다이섹션에서부터 출발했는데요. 오늘 좀 쭉 설명드리면 우선 피부 얕은 층의 무의식에서 생성된 역치 이하의 나쁜 반사들, 그러니까 피부의 역치 이하의 나쁜 반사들을 교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개념에서 좀 다른 거기 때문에 우선은 그 의식의 전환을 좀 가지고 좀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들이 무의식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역치 이하의 나쁜 반사가 뭘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우리는 이제 인테그멘터리 시스템, 그러니까 이 사람의 피부를 다 다이섹션해서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증이나 임밸런스 원인을 좀 스킨 쪽에서 찾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좀 다른 접근이죠. 기존 치료와는 완전 다른 접근이고요. 그러니까 균등하지 않은 압력과 장력 부위를 찾는 데 집중하는 게 이게 포커스고요. 패시브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캐칭되는 자리, 또 압력이 올라가고 장력이 떨어진 자리, 이런 자리를 좀 찾는 거죠. 그리고 무브먼트 테스트를 통해서도 또 이 피부가 캐칭되는 자리를 좀 찾는데 좀 치료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자리를 잘 찾아서 그래서 나쁜 유해 감각 반사나 고유 감각 반사가 쌓이는 자리,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쌓이는 자리를 찾아서 거기를 교정하고 활성화하는데 우리가 녹는 실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간단하게 이해가 될 수 있고 직접 해보셔서 케이스를 보셔야 아마 이해가 되는 그런 것일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지금은 KPC 녹는실 가지고 하는데 녹는실을 어떻게 적용하게 됐을까 궁금하시게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누가 회사에서 제가 배운 펑셔널 하이드 다이섹션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설명해보면요. 펑셔널이란 말은 기능적 관절 범위를 증가시킨다는 말이고 밸런스를 호전시킨다는 말이에요. 하이드 다이섹션은 말 그대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수압 방리하는 하이드 다이섹션이고요. 노시셉티브 프로셉티브 리플렉스, 나쁜 리플렉스를 차단하는 의미가 있어요, 또.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계속 설명하겠지만, PNF 원리에서 리플렉스를 교정하는 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계속 설명이 나올 겁니다. 별명 불여견으로 이렇게 얕은 곳에 있는 피부를 다 방리한 치료예요, 말하자면. 하이드로다이섹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얕은 곳에는 역치 이하의 나쁜 반사들이 쌓여요. 주로 쌓이는 자리가 얕은 곳. 그리고 그쪽에 ECM 파이브로시스가 생긴 자리도 얕은 곳. 그리고 얕은 곳에 있는 아디포스 레이어에서 그 아디포스 레이어가 제일 파이브로시스 될 수 있는 조직학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그 나쁜 반사가 쌓이고 그건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무의식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가 역치 이상이 돼야 통증을 느끼는데 이하에서 쌓이는 자리를 피부에서 찾아서 이런 식으로 방리를 하는 거예요. 그 적절한 자극 그 중에 하나인 펑셔널 하이드 다이섹션을 가지고 하면 나쁜 유해 감각 반사, 고유 감각 반사를 이제 교정하고 활성화하고 촉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관절 범위가 확 좋아져요. 바로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웃는 모습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관절 범위 증가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팔꿈치 통증이 9.5까지 고통스러워하죠. 초음파로 보면 이렇게 이레귤러리티나 파셋의 리전 있는 게 정확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어퍼 트랩하고 간단한 자리 하이드 다시스만 해도 이렇게 하나도 안 아파져요. 이렇게 이런 일이 굉장히 흔합니다. 근데 흔하고 이런 거를 굳이 안 할 필요가 없잖아요. 통증 본능 의사면 그죠? 그리고 유해한 것들 해로운 것도 아닌데 안 할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좀 해주고 다른 치료를 또 하면 좋겠다는 데서 출발한 거고요. 얕은 곳에서 방리하고 이런 거를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스케마틱하게 보여준 거고요. 얕은 곳에 있는 것을 잘 방리하면 에피더미스, 이게 더미스 쭉 따라 내려가면서 페리오스티움까지 빨간 절로 다 연결이 돼 있죠. 그죠? 얕은 곳에 있는 것을 방리하고 자극 주고 하는 것이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도 다 연결시키고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스케마틱하게 보여주는 거고요.
이게 그걸 이제 온톨로지라고 하죠. 온톨로지컬 파인딩으로. 그래서 모든 것은 연결돼 있고 모든 것을 같이 움직인다는 그런 온톨로지 파인딩을 통해서 얕은 곳을 자극하고 박리해서 깊은 곳까지 컨트롤하고 좋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스케마틱하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고요. 근데 이걸 하면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것을 부채살 모양으로 막 이렇게 박리를 하잖아요. 지속적으로 박리해야 돼요. 원래는 주사기 가지고 한 군데 한 군데씩 찌르면서 했었는데 문제가 있겠죠. 그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하는 게 좋겠고, 그래서 롤러 펌프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일 처음 사용했는데, 지금은 펑셔널 하이드 다이섹션 하시는 분들, 100명 이상 분들은 요걸 다 사용하고 계세요. 굉장히 프롤러 할 때 저희는 이제 이거 말고 프롤러 용액을 달리해서 하이드 다이섹션 프롤러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채살 모양을 이렇게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우선 얇고 길고 좀 직진성도 있어야 되고 환자가 자괴감이 없이 별로 안 아파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많이 해도 날이 계속 살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펑션 하디 그 리드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문해서 이제 만들어서 많은 선생님들이 다 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레터럴 에피콘다일의 리전이 있어서 통증이 있고 그래서 하신 분들 찾아보면 어퍼트렐 유액 그것도 안 되면은 G 맥스 뭐 이런 쪽으로 안 좋은 자리 밸런스가 안 좋아지는 그런 게 우리가 피부 얕은 층에 여치에 나쁜 유해 자극 반사가 쌓이는 그런 자리를 찾아서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자리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데를 한꺼번에 치료를 하고 치료를 잘할 수 있고 또 직관적으로 그거 그 그러니까 나쁜 그런 자리를 찾아내는 거. 압력이 올라가고 장력이 떨어지는 그런 자리를 찾아보려다 보니 공바프라는 것을 개발했어요. 그건 제가 개발해서 이게 몸을 공중부양시켜서 몸을 탁 띄운 거예요. 그래서 압력선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비포일 때는 압력선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데 자리도 압력 올라가고 장력이 떨어지고 이런 자리가 보이는데 공바프 하고 나면 이게 쭉 좋아지는 거를 직관적으로 보면서 치료할 수가 있게 좀 해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이런 자리들이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띄워놓고 공바프를 하면 이게 툭 튀어나온 자리죠? 그거 공바프 하고 공바프 전에 이랬다가 하고 나면 이렇게 눈으로 보이게 싹 좋아져요. 공중부양 이렇게 띄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운동법도 알려주고 또 테스트도 하고 또 관절 범위 테스트도 하고 심지어는 연습 모터 테스트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깜짝 놀라는 결과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스테노시스로 굉장히 발목 모터까지 굉장히 4번, 5번 다 떨어진 분이었는데 저도 이제 깜짝 놀라게 프론에서도 압력이 올라오고 이런 자리가 쭉 이렇게 맞춰지는 게 이제 보여지죠. 음악 치료의 이게 전후가 완전히 보여집니다. 이런 거 보고 그러고 보니까 거짓말같이 이렇게 모터가 좋아져요. 까치발 뛰는 게 되고 뒤꿈치로 쓰는 게 이렇게 돼. 이게 안 됐었어요. 그래서 뭐 안 되던 분이 이렇게 돼. 이런 걸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고 어쨌건 이게 이런 식으로 여러 부위를 정확하게 공중부양시킨 상태에서 직관적으로 주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서 이제 열심히 이제 해왔죠. 근데 이거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너무 환자한테는 좋고 뭐 보람되고 TNF 원리로 리플렉스 고정 치료하고 좋은데 주사 부위도 너무 많고 주사 시간이 아까 그 환자들 러닝 타임이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1시간이. 이제 잘해주고도 그리고 뭐 바로 좋아지면 좋은데 하루 이틀은 그 많은 주사 양 때문에 그냥 그 통증 때문에 통증 호소를 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힘이 뚝 빠지죠, 그러면. 1시간을 해주고, 그리고 또 금액을 얼마나 받을 거예요. 좀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프다고 하고 가면 힘이 쭉 빠진단 말이죠. 그런 단점이 좀 있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녹는실을 개발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사실 그냥 하루아침에 개발된 게 아니고, 원래 그 전에 제가 2012년도에 울트라 V 지금 여기서 녹는실을 가지고 인대 재생의 스캐폴드용으로 제가 뭐 개인적으로 계속 10년 동안 줄기세포나 뭐나 이런 거 재생의학으로 굉장히 그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스캐폴드용으로 이제 이걸 썼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신나서 막 쓰다가 롱텀에서 좀 안 좋은 인대가 스플릿된 현상이 생겨서 이제 종료를 한 경험이 있어요. 그때 경험이 있어서 이게 녹는실 자체가 리플렉스 고정용으로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포린바디이기 때문에 이거 하면 되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거를 리플렉스팅용으로 한번 써봤는데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달색시 한 2, 3분 막 해야 되는 자리에 한 개 정도만 넣어도 효과가 확확 나고 그래서 그런 효과를 보고 이제 그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녹는 실은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쑥 집어넣고 뭐 아까 2분, 3분 막 이렇게 박리하던 자리에 한 개 정도만 딱 넣어주면 돼요. 역시 이제 피부 얕은 층에
여치하의 나쁜 유해 감각 반사, 고유 감각 반사가 쌓이는 자리에 의심이 되는 자리에다 넣어주면 되고요. 아주 무심하게 한 개씩 정도만 툭툭 넣어주면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한 거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을 유해감각 나쁜 고유감각 반사를 바르게 교정하고 활성화하고 촉진한다.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가 재활의학과에서 하는 그 PNF의 교정 원리, PNF의 방법과 굉장히 의미 있게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PNF 반사 원리를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 개씩만 툭툭 해주면 바로 관절범이 좋아지고 통증도 좋아지는 효과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통증과 밸런스를 교정하는 배경이론은 계속 얘기했죠. PNF 원리, 리플렉스 교정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어렸을 때 루팅 반사, 뭐 그레스 스핀토, 모로 반사, 갈란트 반사 이런 반사들이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쓱 없어지죠. 나쁜 반사들이. 그리고 거꾸로 어퍼모터 뉴로사인이 생기는 CNS 리전, 그러니까 스트로크나 이런 게 생기면은 우리가 업더미널 리플렉스나 니적이 증가된다든지 바빈스키가 증가된다든지 호프만 사인이 막 증가된다든지 하는 어퍼모터 사인들이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재활의학과에서는 그 CNS 리전이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열심히 치료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PNF 재활요법. 이게 제일 1번 중요하고 보바샌디티 뭐 이런 것도 사실 같은 기전이에요. 보바샌디티 다 우리가 옛날부터 효과가 입증돼 있고 의료보험공단에서도 대표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CNS 재활의 요법이 PNF 재활이고요. PNF는 나쁜 밸런스 리플렉스를 바른 방향으로 촉진시키고 활성화시키는 재활요법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원리로 같은 원리로 이제 그 PNF 요법으로 여러 가지 것을 치료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고유감각을 촉진시키는 기능적 재활요법이 PNF라는 거예요. 근데 관절가동술에도 쓰여요. 관절가동술에 PNF를 얻는 것과 안 얻는 거는 하늘과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PNF의 제일 대표적인 그 패턴이 D1, D2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이 패턴만 잘 이용해도 그거를 자가제어를 만들어도 굉장히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건 제가 이제 강조하면서 많이 이제 그 캠페인처럼 하고 있죠. 거기에 탄성밴드를 추가하면 PNF가 증폭되는 역할을 해요. PNF 증폭되는 역할을 한다는 거. 지금 펑셔널 하이드 다이세션 자체도 PNF를 증폭시켜서 리플렉스를 교정시키는 주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증은 보통 노시셉티브, 유해성 조마틱 비세랄 노시셉티브랑 넌 노시셉티브, 뉴로패시픽 페인, 심파스 페인 이런 페인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노시셉티브 같은 경우는 어느 역치값 이상이 되어야 뇌에 전달되고 통증으로 인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역치값 이상하고 이하의 유해 자극 반사들은 어디에 쌓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또 무의식 세계에서부터 시작돼서 나쁜 기분, 뭐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쌓이는 게 피부가 굉장히 많고 물론 관절이나 뭐 다른 근육이나 다른 데도 쌓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피부가 제일 많고 나쁜 리플렉스 만들고 엑센트릭 코트레이션을 만들어서 신경과 혈관들을 자극해요. 혈관을 자극하면 그것이 우리가 좀 뭐 통증 쪽에 공부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베스큘러 비세랄 에이퍼런트라고 해서 모든 통증은 또 베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이론하고도 여기서부터 또 연결이 돼요. 근데 그것까지 가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여기에 적절한 자극을 줘서 리플렉스 코렉션을 하면 그것이 바로 PNF 원리고 리플렉스 교정되면서 치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피부에 이렇게 얕은 곳에 나쁜 리플렉스, 나쁜 우리가 그 역치 이하의 나쁜 유해 감각 반사가 쌓인단 말이에요. 나쁜 고유 감각 반사가 쌓이죠. 그래서 엑센트릭 코트레이션과 나쁜 리플렉스 만들어서 여기에 적절한 자극. 그러니까 우리가 녹는 실도 포함이 되고 당연히 그다음 펑셔널 하이드 다시션 이런 것들이 커넥션 시켜준다는 거죠. 프로프리셉션의 입장에서도 보면 프로프리셉터도 이게 그 머슬, 리가먼트, 캡슐, 스킨 이런 곳에 프로프리셉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얕은 곳의 스킨에 나쁜 리플렉스가 쌓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거기에 엑센트릭 콘텍션 만들어서 역할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을 이제 적절한 자극을 주어서 거기에 리플렉션 코렉션 시켜주는 것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PNF 원리로 리플렉스 교정 치료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증 치료가 되고 바른 자세가 되는데 꼭 필요한 것을 보면 노시셉티브 리플렉스가 커렉션 되는 거 그리고 프로프리셉티브 리플렉스가 커렉션 되는 거.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리플렉스가 커렉션 되면서 그
리플렉스가 코렉션 되는 그 PNF 원리에 의해서 이제 바른 자세나 통증이 치료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아까 그 그 유해감각 반사나 고유감각 반사들이 쌓이는 자리들이 주로 많이 쌓이는 자리들이 피부층, 얕은 층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인테규멘터리 시스템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새로운 치료에서 제가 이제 집중하는 이유가 되는데 노시셉티브나 프로프리셉티브가 그 셉티브 리플렉스가 그 역치 이하의 나쁜 것들은 무의식 속에서 쌓인다 그랬죠. 피부 얕은 곳에 무의식 속에 쌓이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교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근데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게 뭐 페인도 생기고 임밸런스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적절한 자극을 통해서 적절한 자극을 어디에 주냐? 얕은 피부층에 또 SAT 레벨. 그러니까 왜 SAT 레벨이냐면 아디포 티슈가 ECM 파이브로시스를 굉장히 더 잘 만드는 레이어가 됩니다. 왜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간도 지방으로 갔다가 파이브로시스가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자면 모든 게 지방으로 갔다가 파이브로시스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역할로 ECM도 ECM 파이브로시스 되는 것도 그런 그 아디포 티슈 레이어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쪽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어쨌건 프로스테틱 리플렉스를 코렉션하는 그런 적절한 자극이 하이드로 다이섹션, 펑셔널 하이드로 다이섹션 또는 녹는실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항상 좀 같이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디오 녹는실이 이제 녹는실을 통해서 피디오 녹는실을 통해서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피디오 녹는실 자체의 의미도 좀 있어요. 피부 하에 집어넣었을 때 타입원 콜라겐을 더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고 또 조직 재생을 더 유효하게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재생 역할도 하는 것이 돼지나 그런 그, 어, 뭐 인체에 대해서 실험하진 않았지만 돼지에 대해서는 실험한 에비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피디오 녹는실은 지난 10여 년 동안 그 피부 미용 쪽에서는 수백만 건의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도 안전함도 입증이 됐고 좋은 방향으로 재생된다는 것이 입증됐다는 것은 뭐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녹는실을 통해서 관절 범위가 호전되고 통증이 호전되고 밸런스가 호전된다는 것들을 이제 계속 저희가 강조하고 또 이제 계속 실험을 하고 있죠. 이것도 역시 PNF 원리에 의해서 좋아진다는 것이고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적절한 자극을 이제 PRC, NRC 자리를 찾는데 준다. PRC, NRC 자리라는 것은 제가 요새는 KPC 포인트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냐면 리플렉스를 교정해주는 그 자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레터럴 에피콘달리티스 생겼을 때 아까 어퍼 트래블 했잖아요.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G맥스나 레터럴 립 마진이나 이런 여러 부위들을 이게 자극을 해본다 그랬잖아요. 자극을 해본다는 그 자리. 그러니까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자리를 했더니 예를 들면 어퍼 트랩에 있는 자리를 했더니 알파 트랩에 있던 엑스텐 컨트랙션 줘가지고 그 너버스나 베스큘라 시스템에서 이리테이션 주는 자리들을 없애주고 뭐 그런 역할들. 그래서 이제 그 나쁜 반사가 쌓이는 자리를 또 자극해줘서 그래서 결국은 근본적인 다른 곳에 레테럴 에피콘달리시스나 뭐 그런 곳에 통증들이 없어진다. 뭐 이런 개념이니까 보면 이제 그런 자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찾기만 하면 그 다음에 치료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거 그냥 얕은 층에 박리하거나 얕은 층에 뭐 녹는 실 하나 넣는 거나 그런 건 너무 쉬운 거니까. 얕은 층 박리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자극을 해주든지 아니면 KPC 녹는 실을 해서 자극을 해주든지 아니면 똑같은 자리에 정맥 통증에 그 역류되는 정맥이 있는 경우도 꽤 많아요. 이따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은 또 이제 그 포린 바디로 작용해서 그렇게 리플렉스로 설명할 수가 있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PRC NRC를 만들어주는 자리에 우리가 PNF를 자극해주는 롤핑하는 도수 치료라든지 아니면 자가제할법 아니면 모달리티 중에 특히나 ESWT 등의 모달리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적절한 자극을 주는 그 치료를 하면 또 그 적절한 자극을 통해서 우리가 반사가 교정이 되면서 또 좋은 방향으로 이제 활성화되고 촉진돼서
반사가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위에 이 세 가지는 보면 하이드다이섹션이나 녹는실이나 스클레로세라피 때서 딱딱하게 된 그 정맥 자체가 포린 바디로 작용하는 거예요. 녹는실 자체가 또 포린 바디로 작용하는 거예요. 하이드다이섹션 그 물 자체가 포린 바디로 작용해서 그것이 리플렉스를 교정시켜 준다는 거죠. 교정시켜서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포린 바디에 작용하는 역할이 제일 큰 게 녹는실이나 스클레로세라피니까 그것이 더 효과가 좋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리플렉스가 되는 정맥을 찾아서 막는 것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고 꼭 뭐 거기까지 가는 경우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리플렉스만 좋게 해주는 치료를 적절한 자극을 주는 치료까지만 해도 굉장히 효과를 본다.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케이스를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PNF 원리다. 리플렉스 교정하는 원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선 녹는실이나 펑셔널 하이드 다이섹션 내에 보면 층은 얕은 층을 한다고 그랬죠. 자, 좀 살펴보면 더미살의 SAT 위쪽, 스마스 위쪽, 그죠? 굉장히 쉽고 안전합니다. 그 슈퍼ficial 너브만 조심하면 인절이 심지어 너브의 인절을 좀 줘도 대부분 해결돼요. 얕은 곳에 너브이기 때문에 펑셔널 하디 2, 3분할 면적에 그냥 캡이 무심코 그냥 한 개 정도 하면 그 뭐 같은 역할을 해주고요. 캡슐 지속 시간은 지속 시간 훨씬 길어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고. 그리고 콜라겐을 생성하고 좋은 혈관을 재생하는 효과까지 줄 수 있는 게 KPC의 장점이고요. 너브 하이드로다섹션이나 바스큘러 비세럴 에이퍼런트 쪽이 필요할 때는 펑셔널 하디까지 같이 해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이제 표를 해서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제 역시 시술 난이도, 시간, 반응 효과, 뭐 또 리플렉스 커렉션에 지속되는 지속 기간, 아니면 리제너레이션 효과가 있는지 뭐 이런 것에는 KPC 녹는실이 좀 더 앞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너버 하이드 다이섹션이나 BVA 하이드 다이섹션 뭐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다는 거는 펑셔널 하이드 다이섹션이 더 낫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리커멘드하는 거 녹는 실이 너무 편하고 진단도 같이 그냥 한번 해보면서 좋아지는 거 확인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이드 다이섹션을 부족한 부분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청구 면에서도 너버 하이드 다이섹션 해주면서 청구를 나중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추가로 하는 것이 좀 유리하다고 저는 이게 설명하고 있고요. 실제로 해도 그것이 좀 유리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너마이드 다이섹션 하는 또 KPC 하는 그 포인트.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이제 KPC 포인트라고 하는데 NRC, PRC 포인트. 그러니까 이제 리플렉스가 코렉션 되는 그런 포인트가 어디냐. 왜냐면 포인트만 찾으면 그다음부터는 쉬운 게 이 시술은 너무 쉬워요. 그냥 너무 하이드 다이섹션 얕은 곳을 하이드 다이섹션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고 그다음에 그 녹는 실을 넣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시술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어디를 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어디를 하느냐를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봤고요. 그 중에서 PRC 테스트. PRC 테스트는 이런 식으로 손을 잡아보는 거예요. 예측이 되는 부위를 잡아보면 어퍼트를 이렇게 잡아줬을 때 통증이 좋아지거나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쩌릿쩌릿한 손목 증후군의 증상들이 좋아지는 것을 바로 관찰할 수 있고요. 또 KPC 테스트라는 거는 그 자리에 이제 직접 녹는실을 넣어보는 거예요. 넣어봤을 때 관절 범위가 증가하고 통증이 없어지고 하는 것을 직접 보면서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것이 이제 KPC 테스트라고 하고 이거 진행을 하고요. 스트럭처럴 그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위를 우선 엑스레이나 이런 것을 봐서 이 부분은 좀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 그건데요. 많이 해보시다 보면 직관적으로 좀 생깁니다. 어쨌건 좀 중요한 걸 보면 스타틱한 거나 다이나믹 밸런스를 응용해서 KPC 포인트를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제 압력이 올라가고 장력이 떨어진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몸에 이거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킨 쪽에서 인테그메트리 시스템에서 어디가 압력이 올라가고 장력이 떨어지고 무브먼트 패턴에서 캐칭을 만들고 하느냐를 직관적으로 찾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담요를 하나 뒤집어 쓰고 이런 꺼주기 되는 스트럭처를 뒤집어 쓴 상태에서 어느 쪽일까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직관적으로 눈으로 보면서도 찾고 또 무게중심이 쏠리고 로딩이 지속되는 자리, 또 플럼 라인이 변화가 되는 자리, 또 LOM이 생기는 부분의 자리, 그런 자리, 아니면 통증에서 가깝게 또는 멀리 이제 레버암이 어떻게 작용되느냐를 생각해 보는 자리,
입체로 봤을 때 반대가 되는 자리, 뭐 이런 자리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경험이 쌓이면서 더 이제 그런 자리들을 좀 더 찾아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우리 스트럭처럴 임밸런스를 보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이것만 해도 막 몇 시간이 모자르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느 스트럭처럴 메소드를 가지고 찾는 방법을 가지고 해도 현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그 좀 많이 캐칭이 걸릴 수 있는 자리 중에 한 건데 어퍼 트랙과 MA 1, 2 자리예요. 요 자리. 요 자리. 우리가 이제 어느 부위다 어느 부위다 하는 거는 뭐 간단하게 이제 뭐 머슬 이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쉽게 갈 수 있어요.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어쨌건 묻지 마라고 어퍼 트랩 자리를 하면 되고요. 앉아있을 때 통증이 증가한다. 뭐 많이 앉아있을 때 좀 그거랑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어퍼 앱도미널 자리. 요런 자리. 그다음에 많이 연세 드신 분들 걸을 때 더 아프다 뭐 시나이 워킹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앵클을 좀 살펴보면 좋아요. 그리고 뭐 미디얼 니가 아프면 반대쪽에 EOA 또 안테리얼 니 쪽이 아프면 뭐 같은 쪽에 뭐 EOA나 UA 뭐 이런 자리를 좀 해보면 또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예를 들면 이 환자는 방아쇠 수치한다고 오시면 하고 싶어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초음파 상에서는 그냥 괜찮아. 바스가 9점이나 돼요. 초음파 상에서는 괜찮아서 시술까지는 필요 없다. 근데 자세를 보니까 이런 거예요. 플럼 라인이 틀어져 있고 LL 레프트 컨벡스의 럼바가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퍼 트랩이나 이 정도만 싹 해줘도 이렇게 좋아져요. 바로 이렇게 9점에서 2점으로 좋아지죠. 그죠? 스트럭처럴 그 클로가 있는 사람들은 하면 이렇게 많이 확 좋아진다는 거고요. 이 부분도 추기벽 증후군이 있어서 수술까지 예약하는 데예요. 근데 지금 약간 옆에서 봤을 때 백리가 있고 스트레이트닝이 있고 C 리버스가 있으면서 여기 앞니가 올라간 소견이 좀 보인단 말이죠. 엑스레이 상에서도 봤어. 그래서 이런 환자는 좋아. 그러면 옆구리 EOA, UA가 니하고 또 많이 관련이 돼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보지 않고 묻지 마로 해줘도 돼요. 이 정도만 해줘도 안 아프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스쿼시 뭐 자주 하면서 자유자재를 하면서 아픈 거 굉장히 좋아요. 누르고 너무 세게 눌러도 통증 정도가 그냥 0점으로 좋아졌어요. 거짓말 같이 이 환자는 수술을 취소하고 자가자혈만 가지고 이게 좋아진 케이스고요. 이 환자도 우측 무릎 통증이에요. 레터럴 근데 이 환자는 사진 보니까 그 골반이 그, 그 목에 비해서는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레터럴 이스텐션 테스트를 해서 포지티브 나면 반대쪽 레프트에 UA를 해주면 바로 많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물론 하다 보면 양쪽을 다 하게도 많이 돼요. 뭐 실세미나 보면은 또 말씀드리겠지만 뭐 통증이 완전히 그 자리에서 다 해결되고 다른 ROM도 좋아지고 그래서 자가재활로 넘어간 환자예요. 이 환자도. 이 환자도 이게 손마대도 이렇게 많이 아파하죠? 이 환자도 이제 플럼 라인이 틀어져 있고 이쪽에 압력이 올라가는 게 보이고 이러면 바로 진행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 하고 통증이 아까 누르면 악각하던 게 통증이 바로 제로 된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크로가 있으면 바로 거기에 대한 치료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분 같은 경우도 목이 리버스 그 플럼 라인 안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플럼 라인 안 맞으면 우선은 밸런스 때문에 내는 이런 스킨에서의 뭔가를 찾으면 되겠다는 거를 우선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환자는 옆에서 우리가 그 엑스레이에서 이쪽에 압력이 올라간 그 선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바로 레터럴 마진 좀 했을 때 하고 놀랄 정도로 바로 좋아져요. 통증이 10점이었으면 2점으로 좋아져요. 이분도 몇 년 동안 고생하신 거예요. 몇 년 동안. 근데 거의 좋아졌다가 근데 다시 2주 후에 오셨어요. 2주 후에. 근데 거의 주사 후 3점 왔다가 다시 6점으로 올라왔대요. 그러니까 모든 치료가 한 번에 다 되지는 않잖아요. 앞쪽 목에 KPC하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자가재활을 강조하면서 자가재활 하면서 따라오도록 말씀드리고 또 따라오도록 하고 이분 옆구리 추가하고 통증이 제로로 됐어요. 제로로 이렇게 스트럭처럴 클루가 큰 역할을 줄 수 있다는 거고 이분도 ECU에 보면 초음파에서 방방방방 VBA가 있고 방방방방 뜨는 게 보이는 환자였어요. 근데 바로 진짜 그러네 그러죠. 안 믿어요 환자들도. 근데 처음에 안 믿는데 하면서 다른 곳을 치료했는데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본인이 이제 믿는 거예요. 컨피던스 생기는 거예요. 의사도 하면서 생겨요. 저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근데 하면서 점점 이게 좋구나. 근데 결국은 바스가 제로까지 떨어졌고요. 플럼 라인 떨어지면 이것 때문에 다른 것들을 좀 해본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분은 이제 팔꿈치나 방아쇠 수치가 있어. 팔꿈치도 보니까 이렇게 염증이 차 있는 게 초음파에 관찰돼 있어요. 삼촌이 돈바대기에서 바로 하고 나니까 이렇게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바로 우리가 이 다른 치료 하나도 안 하고도 어퍼트랩하고
MAA 1, 2만 하고도 굉장히 통증이 3, 4, 직접 누르니까 3, 4. 본인이 처음에 눌렀을 때는 몰라요. 자기가 어디 눌러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관절랑 염증 다 뽑아드리고, 그다음에 방아쇠수지는 기질적인 병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안 움직이던 거를 움직이도록 만들어주는 치료를 해야 되니까 해서 시술까지 갔습니다. 시술까지 가서 좋아지게 만들었고요. 이제 PST, 패시브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패시브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패시브하게 테스트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패시브 스트레스 테스트 여러 가지를 하죠. 근데 우리는 목적이 달라요. 주로 쌓이는 리플렉스 쌓이는 얕은 층 자리를 찾기 위한 테스트라는 거예요. 얕은 층 자리를 찾기 위한 얕은 층에 덴시피케이션이 있든지 무브먼트 패턴이 캐칭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KPC 전후에 ROM이 좋아지는 거나 통증 호전되는 것도 환자한테도 보여주고 의사들도 직접 보면서 해야 돼요. 이것도 역시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계속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패시브 스트레스 테스트 여러 가지 있죠. 이렇게 선생님들도 역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강의로 좀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직접 여러 가지 패시브하게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전과 후로 이렇게 좋아지는 것을 환자가 확인을 해야 돼요. 오리엔탈 에비덕션, 뭐 패시브 에비덕션 테스트, 패트릭에서도 이만큼 안 나오다가 쭉 내려가는 것을 봐야 환자도 봐야 컨피던스 생기고 의사도 하면서 컨피던스가 점점 더 생겨요. 저도 그러면서 아 이거 정말 기본적으로 해드리면 굉장히 좀 이게 뭐 해서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 자체를 하면서 테스트도 되고 치료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느낌. 근데 많이 해봐야지 컨피던스 생기면서 아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테스트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붙였는데 테스트 이름 그냥 우리가 주사 놓는 자리도 이렇게 저희가 이제 누가의사회에서 이제 이름을 이렇게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근육 이름을 그냥 쓰고 근육이라는 게 아니고 근육에 해당되는 부위에 surface SAT 자리 그리고 surface 자리 피부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테스트도 그냥 예를 들면 우리가 이름을 그냥 레터럴 림 마진 테스트 하면 그쪽에 있는 피부층을 자극하면서 패시브 스트레스를 줬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유연하게 해놔야 그래서 선생님들도 보면서 유연하게 접근하시고 보시면서 서로 같이 개발하는 거죠. 다 이게 지금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다 같이 초창기 멤버예요. 우리가 만들면서 가자는 거죠. 테스트 이름을 그냥 이렇게 GMX, 뭐 GMX 테스트, INA 어댑터 테스트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고요. 앵클에서도 우리가 이름을 붙였어요. 앵클 1, 2, 3, 4, 5까지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하이드 다시 하는데 거기에 그냥 이름 붙여서 앵클 4 테스트, 앵클 1-2 테스트, 앵클 1-1 테스트 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늘려서 그 스트레스를 줬을 때 어떤가를 보는 테스트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근데 이거 이제 녹는 시술을 할 때는 특히나 이 신경들, 서피스 신경들을 지금 이게 디페로니아, 슈퍼피셜 페로니아 이런 것 좀 피하는 방법들이 좀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실습 강의 같이 하시면 그럴 때 좀 더 하시고 이렇게 여러 부위들 KPC가 되는 포인트들이 있다. 대표적인 부위가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겠죠. 여기에 테스트 이름만 붙이면 바로 PST, 인규멘터리 PST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보자는 거고요. 이분도 보면 PST를 하는 거예요. PST를 이렇게 호리젠탈 패시브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면서 이렇게 거기에 포지티브인 부분들을 얘도 지금 안 돌아가죠. 안 돌아가는데 트렁크 로테이션을 하고 나서 시술하고 나서 보면 이게 쭉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면 그 다음이 좋아지는 게 이분은 정신신경 피부 분자에 따라서 뭐 젓가락도 떨어뜨리고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인데 하나도 안 저린다고 바로 얘기해줘. 이렇게 그죠? 이게 패시브 스트레스 테스트 하면서 좋아진 것도 확인하고 이분 같은 경우도 패시브 스트레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안 되던 게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면서 잠도 못 자던 환자가 패시브 스트레스가 좋아지면서 점점 바스가 10에서 1.7로 좋아지고 연막부에서 다시 3으로 좋아지고 옆으로 돌릴 때 안 돌아가잖아요. 트렁크 로테이션 안 된단 말이죠. 안 되는 것이 하고 나서 쭉쭉 가는 게 보여요. PST를 하면서 결과도 보면서 이런 환자는 바로 좋아지는 게 12에 10점이었던 게 현재 1점으로 뚝 떨어졌어요. 1점으로. 그죠? 이렇게 좋아지는 것도 확인하고 PST도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역시 이 환자도 PST라면서 이렇게 안 돌아가던 게 이렇게 이만큼 가는 걸 확인해 주면서 이제 이 시술하는 거예요. 이분은 펑셔널 하이드 다이섹션 먼저 했어요. 그걸 하면서 이렇게 좋아지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트렁크 로테이션도 이렇게 안 되던 게 이만큼 쭉 되는 걸 확인하고
하니까 그냥 좋아졌어요. 너무 좋아져서 그 다음에 2주 후에 왔어요. 2주 후에 와서는 그냥 아파서 온 게 아니고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하고 이 3년을 고생하던 분이에요. 그래서 레디큘러 패시 상지 쪽, 하지 쪽이 다 있는 사람이 상하지 반지통이 KPC로 이렇게 호전하는 거 효과 다시기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앵클에서 이렇게 걸리는 게 있어요. 앵클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네요. 이런 식으로 하고 보니까 이렇게 많이 좋아지는데 조금 더 남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더 해주니 근데 관절 범위 좋아지는 게 바로 뭐예요? 이렇게 안 되던 게 이렇게 관절 범위가 이렇게 늘어나는 걸 리플렉스 때문에 좋아지는 것으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도 아 리플렉스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컨케이브 리즌을 찾아서 이제 그 펑셔널 하디를 하든 아니면 KPC를 하든 하는 거는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납, 그러니까 압력이 올라간 자리들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직접 보면 시진하면서도 보고 만져도 보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경험이 조금 쌓이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아주 별별 걸 다 하면서 이제 그 했고요. 이제 안테리어 쪽, 포스테리어 쪽, 인규날 쪽 그쪽 메인으로 많이 했고요. 주맥스도 많이 했고. 근데 원래 요 자리에 이렇게 손도 못 했던 환자예요. 인규날 쪽으로. 근데 이렇게 만져도 이제 아프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죠? 안 아프다고 그죠?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제는 뭐 앉았다 일어났다를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일어나지도 못하던 분인데 바로 일어나고 ROM도 이렇게 많이 좋아지죠? 바로 좋아지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스카티슈 테스트라는데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스카 테스트일 때에 이제 우리 그 재활하는 방법 제일 대표적인 것이고 스카가 있으면 여러 가지 것들 ECM5로 시스 만들고 나쁜 것을 만드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스카가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당겨보는 거래요. 쉽게 얘기하면 당겨보는 자리들 안 당겨지잖아요. 조금 더 잘 당겨지는 쪽으로 그죠? 당겨지는 쪽으로 이렇게 테이핑 정도를 하고 이렇게 놓고 그냥 환자한테 통증을 물어봐도 원래 아픈 통증이 이게 많이 좋아진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게 스카 테스트라고 우리가 이름 붙여서 스카 러피니 테스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붙인 상태에서 이 아래쪽으로 그냥 당겨진 상에서 이제 캡시를 하는 거예요. 하면 이 환자 같은 10점에서 이거만 하고 그냥 3점으로 좋아졌어요. 3점으로. 다음 환자 같은 경우는 벌티칼로 이렇게 있으신 분인데 이분도 쭉쭉 당겨서 잘 당겨지는 쪽을 당겨 놓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KPC를 2개 정도 한 거예요. 이렇게 응? 2개나 1개나 그 정도 하면 돼요. 근데 이분은 1개 했어요. 1개 하고 보려고 봤는데 그냥 아예 없대요. 저 무릎하고 허리 막 아파서 오신 분인데 0이라 0이래 없대. 그래서 저도 신기해서 다시 물어봐도 0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그 뭐 계속 100%다 생긴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직관이 생기면서 어쩔 때 그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가 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이 되면 굉장히 많은 확률에서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PRC 자리, NRC 자리를 리플렉스를 코렉션 되는 자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자리를 자극해주면 그게 적절한 자극이 돼서 프로플레세티브 뉴로머스큘러 파시테이션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리플렉스 교정이 되면서 치료가 된다는 거고요. 이제 이런 이렇게 떨림이 좋아지고 아니면 어지럼증이 좋아지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리플렉스 설명하는 거예요. 이분도 뭐 떨려서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멀리서 와서 내가 뭐 그래도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자세가 안 좋은 게 있죠. 스트럭처 클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맞는 것들을 이렇게 쭉 해줬어요. 근데 손떨림 완전히 소실되는 거예요. 이게 손떨림 완전히 소실되죠.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이게 안 되면 제가 정맥역류 치료 해주려고 그래요. 정맥역류 그 V샷사 A베인이나 그런 분 좀 막아줘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냥 좋아져서 거기까지 안 갔죠. 이분은 어지럼증 환자고 스트럭처럴 클로가 있는 환자고 그래서 우선은 KPC 먼저 해줬고요. 쭉 이렇게 특히 옆구리 쪽, 그다음에 어퍼 트랩, MAA 1, 2 정도 해주고 그러니까 어지럼증이 없어졌대요. 사라졌대요. 머리가 통증도 없어지고 그죠? 그리고 이분이 2주에 왔어요. 2주에 와서 일상생활도 못했었는데 좋아졌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문이요. 이거는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너무 좋아져서 그냥 또 한 번 맞으러 왔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방문이었는데 이렇게 오시면 그냥 또 그냥 시크하게 같이 또 해주면 돼요. 이거를 뭐 해서 나쁠 게 그 KBC라는 것 자체가 임산부한테도 해줄 될 정도로 안전하고 그런 치료니까 뭐 더 한 번 해주고 자가재활 교육하고 자가재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가재활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지럼증에 이분은 내과 의사 선생님이에요. 어지럼증과 경추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인데 그냥 한 번 하고 머리가 풀리고 뭐 좋아지는 느낌, 이게 상체 캐피시만으로 이렇게 좋아지는 느낌 당연히 느끼시고요. 사우나 들어가고 마사지 받고 그냥 뭐 사우나 들어가고 마사지 받고 그런 느낌이 된다. 딱 풀리는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어쨌건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에는 결국은 네. 지금은 머리 아픈 거한 1점? 네. 1점 네네. 정도로 감소해졌다고 네.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설명하기는 뭘까 하는 건데 결국은 그 정맥 역류 치료하고도 좀 연관되는 분위기가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하다 보면 정맥 역류 치료에서 SCT에서 좋은 자리들이 결국 캐피스 포인트인 경우가 좀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정맥 역류는 저도 정맥 역류 치료학회 이사하고 많이 하고 그랬지만 이제 찾는데 좀 처음 그렇다고 아무거나 막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풀로 좀 검사를 해주고 거기에 맞는 그 역류도 확인해서 치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2, 30분씩 걸리고 또 거기를 막아줬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곳이 안 좋은 경우가 있으면 그곳을 또 찾아서 막아줘야 되고 그런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으로 자꾸 보내게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KPC를 간단하게 의심되는 부위 해줬을 때 좋아진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게 스클레로 세라피 하는 자리가 그 자리가 막히면서 그것이 자체가 포린 바디로 작용해서 리플렉스 컨트롤 해준다. 이것도 리플렉스 컨트롤의 개념도 있다. 물론 뭐 그게 전부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개념도 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KPC 포인트인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런 걸 이렇게 좀 이게 제이베인이라든지 이거는 간단하게 보시고 이제 참고를 한번 해주세요. 그냥 참고해 주신 정도. 이런 그런 그 저리고 아니면 아프고 통증 있는 그런 자리들에 그 우리가 STT 하는 자리 부위에 이렇게 KPC를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는 경우가 꽤 많다. 그리고 아까 어지럼증이나 아까 그런 경우도 사실은 어지럼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손이 떨린다든지 이런 경우도 SCT를 하면서 좋아지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우리 KPC만으로도 좋아지잖아요. 중복되는 부분이 꼭 교집합이 있다는 거죠. 노한규 회장님께서 이렇게 잘 그려주신 거에 제가 이렇게 그림을 조금 더 그려서 첨언을 했는데요. 이렇게 엠베인이라든지 안티리어 셀프플렉스 쪽이라든지 이건 좀 쭉 정리해 놓은 건데요. 한번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기승전결 자가제할인데 자가제할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텐시그리티를 만들어주는 것도 자가제할이고, 그죠? 그리고 자가제할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뭐냐면 탄성 밴드를 걸어 놓고 예를 들면 이렇게 꼬물꼬물 해주는 것 자체만도 어마어마한 자가제어법이에요. 발레 포인트 정도를 이렇게 눌러준 상태에서 탄성 밴드를 걸어주고 PNF를 증폭시키는 거예요. 탄성 밴드 자체가. 편의적으로 늘려준 상태에서 꼼지락꼼지락 하는 정도만 하면 그것이 자꾸 PNF를 증폭시켜줘서 자가제할의 그 역할과 이렇게 그 자가제할의 능력을 배가 시키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정도만 해줘도 자가제할로 굉장히 충분합니다. 그 자가제할법은 제가 근데 10여 년 동안 너무 열심히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 중에 제일 기본의 기본 정도만 해도 굉장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기본의 기본이 되는 것만 모아서 자가제할법 제가 지금 이제 탄성밴드로 이렇게 증폭시키는 이것 자체도 PNF 원리입니다. PNF 원리. PNF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탄성밴드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음, 기본적인 자가제할법들만 묶어서 여기 지금 QR코드에 좀 잡아놨는데요. 시간 있으면 보시고 환자 활용하는데 좀 많이 이용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탄성밴드 이용해서 도수치료하고 자가랜드하고 이런 것이 결국은 다 PNF를 증폭시키는 PNF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사하고 지금 KPC 하는 것도 결국은 리플렉스를 코렉션하는 PNF 기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PNF랑은 다 연결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리플렉스 고정치료를 PNF. 우리가 리플렉스를 코렉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 펑셔널 하디, KPC, 녹는실 같이 이런 것도 PNF 역할로 크게 역할을 하는 거고 정맥 역류를 좋게 만드는 SCT, 스클레로 세라피 하는 것도 이것도 결국은 PNF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리플렉스 코렉션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가제할법, 도수치료 이런 것도 PNF, 리플렉스를 교정시키는 PNF 중에 하나라는 거고 모달리티 ESWT를 기반으로 등 CMR 레이저 같은 모달리티 이용해서도 그 리플렉스를 교정하는 PNF 역할을 많이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게 PNF랑 통한다고 할 수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펑셔널 하이드 다이섹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누가 회사에서 많이 했었는데 이름을 펑셔널 밸런스 트리트먼트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녹는실 같은 경우도 이제 밸런스를 트리트먼트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나쁜 리플렉스를 교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더 통합적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이드로 다이섹션 하는 것만이 아니고 많은 툴이 생기니 그래서 이름을 펑셔널 밸런스 트리트먼트라는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책을 또 쓰고 있고요. 이것도 결국은 다 PNF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 뒤에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녹는실이 좋은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소노 장비, 롤러 펌프 등 장비가 필요가 없어요. 우선 그 프롤러 용액 뭐 파이브럴 실린지 롤러 펌프 라인도 사실 좀 비싸요. 거의 2만 원 가까이 하는 거고 며칠에 한 번씩은 갈아줘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소모품이 뭐래도 좀 많이 드는 건데 녹는실 자체는 사실 이 녹는실 울트라 V 사장님이 의사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부탁을 해서 음? 녹는실 자체를 머스큘로 스켈레탈 쪽으로 쓰고 이 좋은 일에 쓰는 거니까 정말 제일 좀 싸게 잘 해달라고 해서 굉장히 싼 가격에 잘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전혀 이거 하나만 있으면 그냥 녹는실 하나만 있으면 세워놓고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하고 그 시간에 치료도 동시에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고 여러 부위를 다 박리하고 하는 시간들을 완전히 절약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통증 호전되는 것을 5분, 10분 후에 바로 관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재활의학과 의사로서 재활의학과 의사니까 너무 이게 좋아지는 걸 확인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 전에 레전 때는 막 몇 개월씩은 기본으로 걸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스트레스가 많았었는데 이제 그래서 빨리빨리 좋아지는 것을 자꾸 연구하고 그래서 뭐 방아쇠 수지나 뭐 그런 것들을 치료하고 하는 걸 좋아하게 되고 그랬을지 모르겠는데요. 어쨌건 이번 거 같은 경우도 역시 호전을 바로바로 관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이제 임산부에게도 안전하면서 녹는실 자체도 최고 안전 등급이다. 굉장히 4등급. 4등급이 나쁜 것 같지만 제일 안전한 등급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롤러나 차단술 뭐 이런 거 주사 치료 우리가 하는 모든 프로시저 중에 먼저 이걸 한번 해보는 거 정도로 시행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녹는실이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좋은 말만 써서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이거 갖고 다 된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거를 해봤을 때 전체적인 이 환자의 밸런스를 좀 보게도 되고 또 다른 다른 쪽 개념으로 그러니까 피부에서 접근해서 보게 되면 밸런스를 자꾸 보게 돼요. 환자에 대해서. 그 자체가 환자한테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그리고 그게 좋아지는 걸 5분 동안 하면서 너무 좋고 그러면 환자가 완전히 정말 충성 환자가 돼서 잘 따라오고 자가지알도 잘하고 해서 어쨌건 효과 그 랩에서의 그 치료 효과를 2배 이상 높이는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좋은 거를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나누면서 또 이게 어쨌건 모든 것들이 같이 나누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지 발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과 많이 나누면서 공부를 하려고 많이 이게 이런 것도 만들고 또 강의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PNF 치료를 기반으로 한 도수 치료법에 대해서 계속 실습 세미나를 해오고 있었어요. GMT 세미나라고 해서 지금 한 46회까지 지금 이어오고 있는데 내가 그 GMT 세미나를 이제 그 중에서 정말 엑기스 같은 자가제할법, 제일 중요한 자가제할법 꼭 필요한 것만 뽑아서 PNF 자가제할법이라는 것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책을 좀 하나 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실습 세미나 하면서 우리의 KPC 녹는실을 다음날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게. 그래서 묵지마식으로 직접 해보는 거예요. 직접 해봐요, 이거는. 이제 녹는실을 직접 하면서 다음날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세미나를 지금 꾸며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응은 좋고요. 지금 이제 그 직접 해봐야지 알 수 있는 내용. 또 이게 임상적으로 제가 직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녹는실을 어디에다가 하면 된다는 것만 알면 그 다음에 뭐 시술하는 건 너무 쉬우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꾸며서 하니까요. 네, 아래 연락처로 좀 주시고 시스템이나 참여하시면서 같이 지금 이제 초기 멤버입니다. 전부 모두가 KPC 나온 지 어차피 몇 달밖에 안 된 거예요. 그죠? 23년도에 나온 거니까 23년도부터 제가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해서 이것저것 하면서 KPC 1, 2, 3가 나온 거니까 그래서 같이 파이오니어
그러니까 같이 돼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이 분야를 좀 재밌게 해본다는 느낌으로 같이 가시는 동지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